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좀 뇌관이 되는 모습이에요.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을 지라 이런 취지의 말을 했거든요. 김성애 소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를 가지고 지금 임종석 그 비서실장 한 사람에게 연결시켜서 바라보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지난 정권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친문 인사라고 하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부 다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다 친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구도를 친명 대 친문의 싸움으로 보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2선 이상 한 의원들은 전부 다 한때 친문, 지금까지 친문의 경험이 있는 거고, 여기에 도전하는 도전자들이 지금 영선인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도전하는 구도 자체를 친명 대 친문으로 묶는 건 너무 좀 과한 구도 설정이라고 봐서요. 근데 김성애 소장님 그거 전혀 과하지 않아요. 고민정 최고위원이 네. 나도 출마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본인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 출마하잖아요. 하는데 네. 자꾸 이렇게 압박가하는 거는 친문들 출마하지 마라. 그러면 최고위원인 나도 출마하지 말라는 거냐 하면서 불쾌감을 표현했잖아요. 아니, 구체적으로 고민정 의원한테 누가 출마하지 말라고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친명 지도부라는 표현을 하면서 최근 비공개 총선 전략 회의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서울 중구, 성동구 갑 출마 안 된다라는 방침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발끈한 거 아닐까요?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건 있습니다. 임종석 의원이 거기서 제가 3선을 했었죠 아마. 성동에서 3선을 하고 홍익표 의원이 또 3선을 했고, 홍익표 의원이 자리를 비킨 상태잖아요. 그런 자리에 옛날에 3선했던 의원이 다시, 그러니까 3선의 중진 의원이 본인 지역구로 다시 돌아오는 게 맞느냐에 대한 비판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거기에도 당이 전략적인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이라는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존재를 예전에 있던 지역구에 다시 출마를 시킬 건지, 아니면 그 지역에는 그 지역에 맞는 새 사람을 넣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의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거는 김성애 소장님 해석이고. 아니 지금 저도 한마디만. 김재섭 전 위원장 말씀 좀 하게. 5선 빼낸다고 그 국민의힘 비판하셨는데 3선밖에 안 된 무슨 누구요? 임종석 의원을 뭐 벌써부터 논의를 하는 거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랑 충돌이 있다고 보고, 이거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친문 친명 갈등인데, 제가 재밌게 본 건 그런 거죠.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이라고 그러면 정말 그 임종석 의원 말대로 임기 말까지 40%가 넘는 지지율을 유지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거슬러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패배한 가장 큰 책임자는 이재명 대표인데, 그럼 이재명 대표 컷오프 시키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부터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굳이 임종석 친문 등등을 쳐내기 위해서 이 수사를 쓴 건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좀 잡게 되는 그런 멘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 임종석 실장은 재선입니다. 이제 3선 도전하는 거라고요. 더 그런 거고요. 재선이네. 더 웃긴 거고요. 갑자기 3선이니까 배치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하도 중량감 있어서 제가 3선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지금 김성애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지금 성동구 갑 지역구가 홍익표 원내대표의 지금 지역구잖아요. 뭐 그런 점이 강남으로 2년 전에 서초인가? 2년 전에 거고 성동에서 은퇴 선언하고 강남 서초을로 이미 넘어간 상태죠. 국회의원은 성동이지만 지역위원장은 비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총선 전략 회의라는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있었냐 없었냐 이것도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냐 아니냐. 근데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임종석 그 실장이랑 나머지 장관 하신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했던 분들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무슨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동안 좀 제대로 선출직에 도전 못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인영 의원, 전해철 의원, 진선미 의원, 도종환 의원 이런 장관들, 뭐 황희 의원 이런 분들은 크게 그 문제와 관련된 이슈는 없거든요.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거를 오히려 이쪽에서 친문 친명의 프레임으로 만드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같이 뭐 다른 분들까지 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요 한 명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이걸 반대하기 위해 연대 전선을 피기 위해 이제 그 수사를 쓰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 전 장관 출신이나 문재인 청와대 출신이 한 두세 명이 한꺼번에 쭈르르 됐으면 이 구도가 좀 사람들한테 성립이 될 텐데 원포인트 임종석 한 명만 가지고는 조금 뭐라고 하죠? 문명 충돌? 이거는 좀 프레임이 좀 과도한 거 아닌가. 문명 충돌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그렇게 거고?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본인은 다른 절실하겠지만. 의견 없으세요? 저는 얘기 듣기로는 민주당에서 이번 기회에 총선 공천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재명 당으로 탈바꿈 시키겠다. 조그맣게 뭐 비명이라든지 반명이라든지 이런 흔적 묻은 분들도 공천을 주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그럼 들었거든요. 이른바 명문 정당은 안 되는 거네요. 안 된다. 그냥 명정당이다. 명명정당. 네, 저는 그거 아니 대충은 근거가 보시죠. 있는 말씀하셔야지 그냥 여의도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잖아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당원 50% 투표에 50% 여론조사로 하는데 저도 도전자 입장인데 현역이 아니면 당원 명단을 지금도 모르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 해당 지역에 들어가서 현재 빵선인 도전자들이 3, 4선인 의원들을 다 제낄 수 있다? 이건 근거를 좀 갖고 말씀하셔야 돼요. 민주당의 당원 단계에 의하면 너무 근거가 없어요. 민주당의 당원 단계에 하면 20% 전략 공천 할 수가 있고요. 20%는 현역은 컷오프 시킬 수 있어요. 40%를 자기 마음대로 공천할 수가 있어요. 왜 그 기준 얘기 안 알겠습니다. 하세요? 말씀을 너무 이상하게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소중한 광고 잠깐만. 시간입니다. 유승민 공천 하잖아요. 광고 문 쪽이 듣고 올라옵니다. 문 오겠습니다. 쪽이.